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의 슬럼프에 빠져 가지고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과 그게 기도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고 그냥 깊은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인제 이거 찍고 나서 그 망신과 관련된, 제가 망신대운에 뭐 망신월, 망신일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이 겹쳐진 그 달이 8월 달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한번 피해 보리라. 피해 보겠다. 개운법이죠. 실험을 해 보느라고.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이 망신월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부각이 되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눈치를 채고, 제가 조금 느꼈던 그 압박감, 굉장히 큰 압박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지시봉이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시봉을 못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자손. 자, 여기 보시면은 저승사자라고 했죠. 검은 불범이고 검은 범이죠. 임인이라는 것이 검은 범이에요. 근데 이민년이 지금 밝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미리 느끼는 것이, 이제 저희 같은 사묘절과 역마욕계 화계, 뭐 공망, 토가 많거나 식상이 많거나 막 이런 상황일 때는 미리미리 벌써 1년 먼저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검은 범이라는 정체가 뭡니까? 저승사자는 저승사자. 그니까 그냥 사자한테 잡혀도 물려 뜯어 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데, 이 검은 사자니까, 저승사자니까 그냥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저승사자한테 내가 입을 딸싹거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바꿔보리라. 망신 나대지 않으리라. 그래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2022년 개일간 마지막 거, 내년 거를 저는 한 5-6개월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이민년 개일간 운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민년은 개일간한테 있어서는 겁재이면서 상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병과 짓살, 이민 자체가 식신병 짓살이기 때문에 일주 분석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은 앞서서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을 미리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우, 너 아닌데요, 난 안 그런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60%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대중. 그러니까 상위 20%, 하위 20%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60%, 10명 중에 6명이 이러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일주 분석 먼저 보시고요. 자, 이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일주 분석을 보시면 아마도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민은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 병짓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다가 이 사람이 꼼짝달싹도 못하게끔, 생각이 너무 많게끔 심리적인 병을 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력증과 정신과적인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그 너무나 건강 염려증, 모든 상황이, 방구를 끼면 방구만 갖고도
어머, 방구 나와서 어떡해. 2번 나왔어, 3번 나왔어. 막 이렇게. 그러한 그 예민함이 장착돼 버립니다. 이민들이요.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민년 자체가 편하게, 속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해는 아니라는 점, 병과 짓살 이 2글자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식신만 보더라도, 근데 계일간한테 있어서 식신상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 남자의 입장에서는 나하고 형제, 동료, 그리고 처가 아내에게 문제가, 병과 짓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자에게 있어서는 나 형제, 동료에게, 그리고 상관, 자식과 내 일에 병과 짓살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직주의 이동과 유명세, 그러니까 조금 망신살이라고도 하죠. 일로 유명세를 타면 나는 대박집이 되는 것이고 인기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일로 유명세를 타면 인기도 이제 좋게 풀려나가면 일에 대한 빚이 굉장히 바쁜 그러한 상황이지만, 만일 그것이 나쁘게 풀리면 망신살인 거예요. 안 좋은 게 알려졌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음식점에서 벌레가 나왔어.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욕을 해. 안티가 생겼어. 그래갖고 1,000원 깎아주라고 하는데 안 깎아줬어. 그럼 걔는 기분 나쁘니까 그 식당이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못한다, 불친절하다, 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게 알려지는 경우,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성운, 왜냐, 여기서 자, 목욕과 겁살, 목욕과 망신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별과 이혼, 그리고 재혼, 이 글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체인지, 그러니까 짝꿍이 없었어. 그러면 결혼, 연애가 일어나고요. 짝꿍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별과 재혼, 그러니까 파트너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겁살에 놓이게 되면 목욕과 겁살, 그러니까 개유, 개사, 개축에게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잘못되었던, 직장이 이동이 되었던, 직주의 이동이 벌써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자, 그동안에는 배달을 안 했었는데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았었는데 이제 배달을 해야 돼. 요렇게 새로운 상황에 접어드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인터넷으로 내가 광고를 해야 된다거나, 자, 알려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유지했어도 그 전과 똑같이 유지가 안 되고, 배달을 안 했던 그런 집이라면 배달과 새로운 국면, 그 상황, 이렇게 업종 변경을 안 하더라도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종 전환을 거의 대부분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목욕과 망신이 왔기 때문에 목욕과 겁살, 목욕과 망신 이렇게 이루면서 병과 짓살로 왔기 때문에 노심초사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슴 중앙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딱 맺혀져 있는 그러한 현상,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벌써 제가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까지 하고 한 달을 쉬고 지금 개를 찍고 있는데 그 전까지의 동영상에서는 앞으로 자 봐봐라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갈 건데 그 앞서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환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빚 상환, 대출에 대한 상환이나 무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속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놨는데 스와프만 12월 말일까지고 달러 스와프 그것만 12월 말일까지고 그것도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연장을 가능성만 가지고 따지자면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9월, 10월, 11월 이때 정도에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서 스와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커졌어요. 자, 근데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따졌죠. 자,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위에가 뚫려버립니다. 외화가 유출돼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인 미국 쪽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불안전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금리가 높은 나라들로 투자를 하지 우리나라로 굳이 불안하게 그대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환율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이제 올해 2번 그리고 내년에 여러 차례 올리겠지만 그 상황을 이 전 영상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무리 위로 봤자 내년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0.25%를 8월 26일 날 올렸죠. 자, 이거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대출을 중단하고 일부 대출 중단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자, 이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낮은 금리로 돈을 많이 풀어놨어. 자, 떡밥을 많이 던져놨어. 이 낚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걸려들어라, 걸려들기만 해라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걸려들었어. 그러면 낚싯줄을 땡겨야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잖아요. 입장을 바꿔봐요. 그러면 금리만 올려도 내가 수익이 엄청난디. 그리고 변동금리일 경우, 그리고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상식적으로, 자, 풀어놨어. 너네들이 못 살건 잘 살건 그건 관심이 없어. 1인자 쪽에서는. 그냥 내 이득을 좀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생각에는 그냥 내가 돈 있는 부자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로 인심이 있고 조금 봐줄 생각이었다면 조금 그냥 살게끔 이렇게 풀어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갖다가 버벅거리고 조금 애둘러가지고 삥삥 돌려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탓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했다가 작살납니다. 법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지금 그냥 강도가 높게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조금 멀리 가야 돼요. 개인 상담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핵심을 알고 싶다. 개별 상담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잘 알아듣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 찐팬들은 말귀를 너무나 착착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금리 인상이 벌써 들어왔고, 그럼 그 금리를 왜 내려?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잖아요. 자,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 딱 막았어. 그러면 뭔 소리야? 이금융권 비싼 놈 고리대금 쪽으로 가가지고 비싼 요금으로 네가 갈아타갖고 거기서 싹 다 좀 빨려봐. 신나게 좀 빨려줘.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니다.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이 금융권도 막아야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갖고 벌써 금리가 인상됐고 내년에는 그야말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은 잡아먹힙니다. 아이 니네가 왜 그냐 하고 불평불만하면 저승사자가 탁 너 죽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체를 드러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에 띄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한번 실험해보세요. 자, 이 세상에 원이 없다. 조금 덜 살아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실험해봐도 좋아요. 잘 알아들으십시오. 반어법과 막 이렇게 은유법과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개유, 개사, 개축한테는 겁살. 그래서 목욕과 겁살. 자, 목욕이라는 것은 하극상이고 야당성이고 사직신이죠.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딱 사직신입니다. 하극상과 야당성은 이건 잘못됐다. 빨리 계산해주라. 막 이렇게 목에다가 빗대를 세우고 막 하겠죠. 희생과 봉사, 투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리가 있고 선민성이 있고 오지랖이 있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소비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직주 이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인데요. 자, 여기에 나온 놈과 여기에 나온 놈과 여기에 나온 놈이 겹칩니다. 그러면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직주이동과 이성운, 도전, 무언가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는 상황. 사업, 혼인, 손재, 돈은 좀 많이 나갑니다.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점과 장점은 늘 같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보면 장점이고 나쁜 점을 보면 단점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나쁜데 내가 그냥 고민을 했더니 불면증이 걸리고 밥을 못 먹겠더라. 그러니까 살이 빠져갖고 이뻐집니다. 때깔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기적이야. 왜 그냥 이 겁설과 목욕을 피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옆 사람들은 자꾸 말기는데 그 잔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살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미, 개묘, 개해에 있어서는 망신에 놓이게 됩니다. 목욕과 망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자한테 있어서는 망신이 오는 그때가 이혼하는 해가 됩니다. 헤어져 버려요. 왜냐면 안 참아. 뚜껑이 열리는 날이야. 그리고 그 때문에 외로워 죽겠어. 내가 평소에 참을 수가 있었는데 평소엔 내가 그냥 봐주었어. 그냥 양말을 아무 데다가나 버리고 다녀도 벗어놓고 다녀도 그리고 아빠로서 뭐 이제 막 안 하는 게 있고 청소도 안 하고 안 씻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참아줬어.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은 뚜껑이 열리게 돼 있죠. 망신이라는 글자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겹쳤다. 그럼 그날은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 한바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멀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성을 찾아야만 되는 새로운 바람. 내가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반항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갖고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용히 있어 봤습니다. 유명세를 탈 수 있고요. 직주이동, 그리고 질병, 망신이라는 것은 신체에 있는 구멍, 눈과 코에 막 그 단순포진 막 이런 거 피곤해가지고 잠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 단순포진 막 이런 거 생기고요. 눈에 뭐 염증 같은 거 생기고요. 항문에 치질, 그리고 요도염, 이렇게 땀구멍에 피부 질환, 막 이렇게 귀에 염증이나 막 이렇게 이명, 막 이런 것들, 구멍에, 입도 구멍이죠. 입에도 무슨 뭐 이렇게 혓바늘 돋고, 이런 염증, 편도선염, 막 이렇게 그 구멍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생겨요. 성병뿐만 아니고요. 질병은 뭐 망신, 다른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내가 번 돈을 술집에 다 갖다 줘가지고 놀아버렸더니 그날 성병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돈도 쓰고 성병도 걸려가지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그런 일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일뿐만 아니고 이 눈에 애완견을 만져가지고 아니면 야생 동물을 만졌는데 손을 씻으셔야지 그걸로 그대로 이제 눈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결막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만졌을 때는 손을 잘 씻으셔야 되는데 손을 씻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 상실과 가치관 혼돈은 아까 그 얘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다는 점, 내가 참지 못한다는 점, 그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억지를 부리게 되고 결혼과 재혼의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너무 길어졌네요.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